네, 안녕하세요. 박혜연입니다. 이 어깨 관절 질환은 치료 시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방치했다가는 운동 기능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의 소개해 드릴게요. 정형외과 김주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김주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어깨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더 피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처럼 좀 어깨 통증이 있음에도 가볍게 넘기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이죠. 그렇죠. 이제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이 있으니까 한쪽이 아프다 보면은 반대편을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네. 아픈 거를 그냥 참거나 약간 무관심하게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이제 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다른 관절, 뭐 무릎이라든지 척추는 우리가 서거나 걸을 때 체중이 가해지면은 굉장히 아파하시는데 어깨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고 쉬고 가만히 있으면은 일상적인 생활에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방치하고 좀 키워가지고 병을 키워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깨가 이제 한번 아프게 되면은 어깨에는 이제 염증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그 염증 때문에 어깨는 딱 아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진 어깨는 다시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면서 다시 또 어깨를 못 쓰게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어깨를 안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또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면은 다시 또 어깨가 아프고, 아프면 또 안 쓰고, 그러면 또 굽고, 이런 이제 악순환을 돌면서 한번 어깨가 아프게 됐을 때 초반에 잘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돌게 되면서 어깨가 계속 아프고 낫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깨가 뭐 좀 아프다, 뭐 사소하게 아프다, 물론 뭐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서 자연히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아픈 게 뭐 2주 이상 아니면 한 달 이상 가거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아팠는데 자연히 좋아졌다가 이번에도 똑같이 좀 나아질 걸로 기대하고 치료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잘 안 낫고 예. 더 아프거나 아니면 옛날보다 아픈 강도가 좀 더 심해지거나 이러면은 어깨 안에 뭔가 문제가 좀 더 심해졌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이게 점점 장시가 될수록 움직임에까지 제한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때 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깨 통증이 나타났다 이러면 관절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다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혹시 인대라든가 아니면 주변 근육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듣는 말이 오십견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듣죠? 네. 네. 그래서 어깨에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이제 오십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십견은 정확하게는 이제 진단명은 아니고요. 어깨가 이제 쪼그라들어 가지고 굳어져 가지고 첫 번째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두 번째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이제 원하는 만큼 이제 정상적인 쪽에 비해서 안 움직이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밤에 그쪽으로 돌아 누울 때도 아프다. 이렇게 세 가지 증상이 있으면은 오십견 증상이 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오십견 증상이 오는 이유는 어깨 안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깨 안에는 이렇게 오십견 증상을 유발하는 크게 세 가지 조직이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관절막이 있습니다. 어깨 뼈 바로 바깥에 막이 있는데 이 막이 쪼그라들면서 굳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어깨가 얼어붙었다 그래서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부르고요. 네. 두 번째, 그 바로 바깥에 회전근개라고 해서 어깨를 이제 원활하게 움직여주고 어깨를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속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에 손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회전근개 손상, 회전근개 손상 때문에 생긴 2차성 경직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큰 근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목 디스크가 있거나 목에 이제 협착 같은 게 있는데 초기에는 증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목이 아프거나 불편한 건 없는데, 그로 인한 안 좋은 신호들이 어깨 주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깨가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예. 근육이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근막통이 오면서 어깨가 굳어지듯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고 밤에 아픈 이유는 이 세 가지 회전근개 손상 그리고 오십견 그리고 근막통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회전근개 손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의 속근육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회전근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 굉장히 큰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간단하게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도 일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 그 부위에 피로감이 누적이 되거나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 안에 하필이면 또 석회 같은 게 낀다든지 뼈가 자라나서 힘줄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계속 부딪히게 되면은 회전근개 손상이 생기고 힘줄이 약해지게 되죠. 약해진 힘줄에는 염증 반응이라는 게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어깨가 끈적끈적하게 되면서 이제 유착, 굳어지게 되면서 어깨가 안 움직이게 되는 증상이 생기고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유착성 관절낭염을 그렇게 부르는데 과거에는 요 유착성 관절낭염이랑 동결견만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고 밤에도 아프면 그냥 다 뭉뚱그려서 오십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절막이 쪼그라들면서 어깨의 용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누가 마치 내 어깨를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제 누가 잡고 있으니까 못 움직이죠. 그러면서 어깨가 굳어지게 되고 다시 경직이 오고 유착이 오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증상이 있고 목은 아프지는 않은데 목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뭐 자세가 좀 안 좋거나 물론 이제 나중에 되면 목도 아파질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자극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근육에 비정상적인 수축을 하라는 자꾸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어깨가 이제 긴장이 되죠. 만성 신경 자극이 생기고 근육 긴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어깨가 뻣뻣해지면서 안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게 되고 네. 밤에도 아프고 하는 이런 통증이 생기는 큰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어깨가 아프다 하면은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냥 넘긴다면, 이렇게 방치를 한다면 더 증상이 악화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방치한다는 얘기는 앞서서 얘기했던 힘줄이 약해졌거나 염증이 생겼거나 하는 거를 그대로 둔다는 얘기고 그렇죠. 힘줄은 더 약해지고 염증은 더 거기에 남게 되고 그게 이제 경직을 유발하고 경직이 유발되면 어깨가 아프니까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까 또 붓고 이런 이제 악순환을 돌게 그러네요.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깨가 이제 아프게 되면은 증상을 잘 따져보고 내가 이게 어깨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문제는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보이면은 어깨의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이제 진단이랑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주로 이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여기도 어깨라고 그러고 네. 여기도 어깨라고 그러고 여기도 어깨라고 그러는데 어깨 관절이 아플 때는 주로 제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요 부분, 그러니까 쇄골뼈가 연결되는 요 바깥쪽 외측 부분을 주로 많이 아파하세요. 그리고 그냥 약간 앞쪽, 요쪽으로 주로 아파하시고 목에서 뻗쳐 내려가는 경우는 요 뒤쪽으로 좀 아파합니다. 그래서 등 뒤로 뻗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팔을 반대편 팔로 잡아보세요 했을 때 요렇게 아프면은 이제 어깨 문제일 가능성이 많고 주로 이제 회전근개랑 관련돼서 생기는 통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건 잘하세요. 네. 위로 할 때는 별로 안 아픈데 이제 약간 옆으로 이렇게 올릴 때 이제 힘줄에 그 힘이 가면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아파요. 그럼 이제 어깨 힘줄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좀 이제 굳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팔을 이렇게 뒤로 돌리게 될 때 어깨 안에서 뼈랑 힘줄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할 때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런 자세 아니면 뭐 뒷좌석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팔을 뻗는다든지 뒤로 팔이 옆으로 뒤로 들어가는 자세에서 이제 통증이 특히 심해지게 되고요. 이제 증상이 처음에는 이제 아프게만 하다가 이제 염증이 생기고 경직이 생기면서 이제 굳어지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팔도 잘 안 올라가고 돌아가는 것도 잘 안 되고. 이제 일상생활에도 이제 지장이 많은데 특히 이제 옷 입고 벗을 때. 예. 이제 만약에 왼쪽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옷 입을 때 처음에 왼쪽을 먼저 입으세요. 왜냐면 팔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을 입고 벗을 때는 이쪽 먼저 벗고 이제 이쪽 이렇게 턱턱 털어가지고 이제 벗는다든지 예. 아니면 이제 팔이 뒤로 잘 안 돌아가니까 안전벨트 같은 거 잡아 당길 때 이렇게 안 되고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컵 같은 거 짚거나 젓가락질 할 때도 힘들어. 멀리 있는 반찬을 못 먹습니다. 네. 네, 자꾸 팔 뻗을 때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픈 게 어떤 날은 좀 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안 오시기도 하고 좀 이대로 또 좋아지는 거 아닌가 뭐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또 다시 나빠지기도 하고 치료받으면 또 좀 괜찮다가 그러니까요. 다시 또 아파지고 이러니까 자꾸 반복이 되고 낮에는 근데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괜찮으세요. 낮에 뭐 스마트폰도 하고 일도 하고 컴퓨터도 다 괜찮은데 점점 이제 심해지면 이제 밤에 잘 잘 때 때, 네. 힘들군요. 잘 때 이제 똑바로 누워서밖에 못 잡니다. 왜냐면 이제 옆으로 누우면은 거기가 눌리면서 아프고 저리 예, 저리고 예, 팔까지 팔꿈치까지 저려오기도 하고 반대편으로 누워도 팔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파요. 그래서 베개 같은 거를 이렇게 갖다 대야지만 이제 잘 수가 있고 점점 이제 밤에까지 아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그래서 어깨 질환은 이제 우리가 치료할 때 이런 증상들이 보이게 되면은 아 이게 어깨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초기에야 뭐 근육통이라든지 염증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어주면은 좋아지는데 자꾸 반복이 된다든지 예전에는 쉬면 나아졌던 게 이번에 안 낫고 점점 심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가 않는다든지 그럼 뭔가 어깨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본인한테 보인다. 그러면 어깨 관련해서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진료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까지라면 굉장히 움직임에도 제한을 갖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증상 초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초기에 이제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그래도 치료를 잘 받으면 금방 좋아지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어깨가 또 아프다 그러면은 옆에서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그 가만히 두면 잘못하면 어깨 굳어져. 빨리 치료해야 돼. 그래서 어깨를 막 가만히 두면 굳어지니까 움직여야 돼. 가서 철봉에도 매달리고 막 어깨를 막 돌려. 막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초기에 아플 때는 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초기에 막 움직여버리면은 어깨가 염증이 생겼는데 더 쉬지 않고 움직이면 어깨는 더 염증이 심해지고 상처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깨가 더 아파지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리고 아픈 게 이번이 처음이다. 아니면 옛날에 좀 아팠다가 다시 좀 아프게 된 것 같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쉬라고 합니다. 네. 쉴 때도 이제 어떻게 쉬냐면은 팔을 이렇게 쭉 떨어뜨리고 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쭉 떨어뜨리면은 어깨 여기 자극이 되는 공간이 조금 벌어지게 되면서 어깨가 좀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뜨리고 쉬고 요 앞에서 쓰시는 거는 별로 지장이 없으시니까 요 앞에서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게 손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은 그때는 이제 어깨가 좀 과하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고 내 시야에서 앞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기에서 보이는 거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요 안에서 쓰라고 하고 약 먹고 뭐 물리치료하고 주사 맞고 충격파 치료 뭐 도수치료 이런 거 하면은 자극으로 인했던 증상은 대부분 좋아지세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안 낫거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치료하고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안 낫거나 아니면 예전과 달리 뭔가 통증의 강도가 좀 심해지거나 이러면은 어깨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꼭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은 이 단순히 근육통이 아니라 어깨 안에 회전근개의 힘줄에 손상이 있거나 어깨를 감싸 있는 관절낭이 쪼그라들면서 아프게 되는 경우는 예상보다 그냥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낫지 않고 계속해서 악순환을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 한 번쯤 어깨 상태를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다행히 이제 어깨 힘줄이 끊어진 게 아니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비수술 치료라는 거를 첫 번째 하고요. 갔더니 가자마자 어깨 힘줄이 끊어진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깨 힘줄이 끊어져 버린 경우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수술로 봉합을 하는 케이스는 한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비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비수술로 치료는 어떻게 하냐? 어깨가 이제 힘줄이 약해지고 관절량이 쪼그라들고 근육이 뭉쳐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아픈 거니까 약해진 힘줄을 회복시켜주고 쪼그라든 관절량을 넓혀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하면은 아픈 게 좋아지고
움직임도 좋아지고 밤에 아픈 것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제 비수술하는 방법이 핌스 치료라고 하는 방법인데 핌스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해진 힘줄을 회복시켜주는 증식 치료랑 굳어진 것을 풀어주는 이제 IMS 치료를 합쳐서 하는 얘기 이제 치료 방법이 핌스 치료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계속해서 아픈데 잘 안 낫고 기본적인 치료했는데 안 낫고 이번에는 더 심해졌으면은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검사에서 완전히 끊어진 경우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로 갑니다. 네. 근데 그 경우는 한 5% 10%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은 수술 안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막상 또 병원에 갔더니 수술할 케이스는 아닌데 계속해서 치료 받아보세요. 근데 치료도 받았는데 안 낫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그때는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면 좋아지고 대부분의 이제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고 그리고 밤에도 아픈 경우는 이제 힘줄이 약해지고 굳어져서 그런 경우니까 그것만 딱 찾아서 해결해 주는 비수술 치료 방법들이 최근에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치료 해보고 안 되면은 핌스 치료, 비수술 치료,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수술로 넘어간다.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각각 치료의 그 단계가 첫 번째는 이제 통증을 잡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깨가 아플 때 자꾸 움직이라고 하면 더 아파지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시고 쉬어주고 약 먹고 뭐 그 아픈 거를 먼저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굳어진 거를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재활 치료 아니면 핌스 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하시고 그 이후에 어깨는 또 한 번 아프면은 또 나중에 잘 지내다가 몇 개월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또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편이 아프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운동 관리하는 게 어깨 질환을 이제 단계적으로 치료하고 이후에 관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증상의 단계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핌스 치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비수술 치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핌스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핌스 치료는 이제 PIMS 영어로 P는 프롤로 세라피라고 해가지고 예. 증식 치료라는 우리나라 말로 증식 치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줄이 해져가지고 약해진 부위, 그 부위를 이제 튼튼하게 원래대로 이제 증식을 시켜주는 치료고 어깨 그러면서 관절 안에 이제 병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위를 정상적인 조직으로 회복시켜주는 자극 용액을 투여를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양의 약물을 투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어깨는 필연적으로 이제 굳어지면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아프고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는 치료를 IMS 치료라고 합니다. 이거는 플런저라고 해가지고 특수 바늘이 있습니다. 예. 그 바늘을 이용을 해서 어깨에 굳어진 근육이 한 6, 7군데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이제 풀어주면은 어깨가 이제 긴장이 됐던 게 풀리면서 움직임의 제한이 풀리죠. 그래서 어깨는 기본적으로 약해지고 그로 인한 염증 반응 때문에 굳어지고 그러면서 밤에까지 아프게 되는데 약해진 부위는 증식 치료로 회복시켜주고 굳어진 부위는 이제 근육 내 자극 치료로 풀어주는 치료. 근데 이게 뭐 째거나 뭐 전신 마취를 하거나 네. 뭐 수혈을 한다든지 뭐 하고 나서 뭐 몇 달씩 보조기를 찬다든지 이런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아닌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 하는 치료 방법이 핌스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굳어있던 어깨 관절 풀어주고 뭐 이런 증상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치료법인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좀 환자분들 입장에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영상과 함께 또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예, 영상과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료실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약해진 힘줄에다가 자극 용액을 투여합니다. 그럼 그 부위가 점점점 회복이 되고요. 석회 같은 게 끼면 굵은 바늘로 그 석회를 깨 부수기도 하죠. 예. 관절낭이 쪼그라든 경우를 유차성 관절낭염 50견이라고 하는데 그 관절낭에 약을 넣어서 거기를 벌려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정상적인 관절을 회복시켜줍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프롤로 치료를 하고 이후에 굳어진 부위를 특수 플런저라고 하는 굵은 바늘이 있습니다. 그 바늘을 이용을 해서 근육이 뭉쳐진 데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일일이 하나씩 꼼꼼하게 그 부위를 하나씩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에 긴장이 있고 단축이 됐던 부위가 스르르 풀리면서 어깨를 꽉 잡고 있던 그러한 근육의 긴장이 풀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어깨의 움직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2주 있다가 병원에 한번 오시게 되는데 네. 환자분한테
2주 있다 오셨을 때 그동안 어떠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어깨가 아프던 게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심지어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게 불과 2주 만에 한 7, 80% 이상 좋아졌다. 네. 밤에 아프던 건 좀 어떠세요? 그러면 밤에 아프던 건 한 이틀 지나니까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다. 움직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즉각적인 이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고 이후에 이제 그 상황을 보고 그대로 치료를 종결하기도 하고 본인이 운동하는 거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불편한 게 남으면은 프롤로 치료 같은 거를 조금 더 해서 그 부위가 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한두 차례 이제 병원에 더 오셔서 치료하는 식으로 이제 핌스 치료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만 들어봤는데도요. 네. 팔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인 거 보니까 네. 굉장히 궁금한 시술법인 것 같습니다. 자, 핌스 치료 얘기 들어봤는데 혹시 좀 비교적으로 예후가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병원에서 치료 받으셨던 분들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나이가 이제 5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요 나이대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대쯤 되면 어깨가 좀 약해지기도 하고 예. 오랫동안 이제 쓰기도 하니까 이제 손상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깨가 아파서 이제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아프고 아픈 쪽 오른쪽으로 돌아 눕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동안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뭐 주사도 맞고 뭐 충격파 치료, 도수 치료, 뭐 DNA 주사 다 하셨어요. 하실 때는 또 조금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또 시간 지나니까 다시 또 아프고 이상하게 점점 이제 어깨가 잘 안 움직이고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밤에 아프고 해가지고 예. 점점 이제 심해지셔가지고 병원에 오시게 되셨고 이제 오셔서 바로 이제 저렇게 사진을 두 가지를 확인해 봅니다. 하나는 이제 각도 사진, 팔이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두 번째는 이제 MRI 검사를 해서 어깨 힘줄의 손상을 확인하는데 오른쪽 사진이 이제 지금 봐서 왼쪽 사진이 그 어깨 그 검사 치료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 되겠는데요. 팔을 올려보세요 했더니 이제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죠. 원래 쭉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리고 아래 이제 MRI 검사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회전근개 힘줄이 있는 부위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MRI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대부분 이제 MRI 상에서 저 부위가 새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화살표가 가리킨 부분이 약간 뿌옇게 허옇게 보이잖아요. 예. 저거는 이제 회전근개 힘줄에 부분 손상이 온 경우입니다. 완전히 뜯어진 건 아니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 건증이라고 얘기도 하고 부분 손상이라고. 저는 저기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어깨 안을 돌면서 어깨가 이제 끈적끈적하게 유착이 생기고 이후에 이제 경직이 오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였던 경우고 뭐 수술로 꾸밀 거는 아직은 없으세요. 약해져 있고 굳어졌으니까 이거는 약해진 부분 회복시켜주고 굳어진 거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시술을 핌스 치료를 하신 경우고 네.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사진이 2주 있다가 병원에 오셨을 때 자, 한번 팔 올려보세요 했더니 팔이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MRI 검사를 해서 그 부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봤더니 허옇게 약해졌던 부위가 색깔이 진하게 그러네요.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렇듯 이제 약해졌던 부위가 회복이 되니까 어깨가 아픈 게 좋아지고 네. 이제 굳어졌던 거는 핌스 치료를 해서 풀어주고 했더니 2주 만에 본인이 아프던 거에 한 7, 80% 이상 좋아지고 밤에 아프던 거는 한 2, 3일 지나서 또 좋아지고 이후에 운동 잘하고 관리 잘 하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같이 볼까요? 네. 이분은 이제 48세 여자 환자. 대부분 이제 50대 언저리에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때 아프면은 대부분 이제 50견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진단을 붙였는데 예. 이제 진단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유착성 관절낭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회전근개 손상 때문에 2차적으로 굳어지는 경우들이 많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고 이제 팔을 뒤로 돌아가는 게 안 되셨어요. 왼쪽에 그림처럼 이분은 허리춤까지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원래는 이게 견갑골 날개뼈까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또 이제 속옷 같은 거 정리할 때도 이게 팔이 안 돌아가면 되게 네, 불편하죠. 힘들어 맞아요. 하시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MRI 검사를 했더니 그 부위가 허옇게 조금 이제 힘줄이 붙어 있기는 한데 색깔이 뿌옇게 그러면 네. 건증 부분 손상이 생겼습니다. 저 상태에서 이제 염증이 이제 방치가 되고 잘 치료가 안 되면은 굳어지게 되는 이제 2차성 경직까지 오게 된 경우고 이 부분도 이제 회전근개 부분 손상 때문에 생긴 염증 유착 반응으로 인한 2차성 경직이 온 경우고 이제 오십견 증상이 같이 있으신 거죠. 이분은 이제 치료를 좀 이렇게 잘 받고 싶으셨는데 이제 다른 치료도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이제
너무 안 나으니까 병원에 갔더니 정 그렇게 안 나으면은 수술이라도 해라. 저 힘줄 약해진 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위에 뼈가 약간 자라난 부분을 좀 갈아내자. 그런데 대신 그렇게 하면은 보조기를 한 달 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이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보조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니까 환자분이 고민을 막 했죠. 당장 일을 못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어깨가 아픈 거를 네. 그냥 뭐 치료를 안 할 수도 없고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핌스 치료를 이제 알게 돼서 치료를 받으셨던 경우고 치료하고 나서 2주 있다가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팔이 이제 뒤로 날개 뺏는 데까지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말 다르네요. 그렇죠. 약해졌던 힘줄도 이제 까맣게 색깔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픈 게 좋아지고 움직임도 좋아지고 밤에 아픈 것도 네. 좋아지고 무엇보다 이분이 제일 좋아했던 거는 이 핌스 치료라고 하는 거는 뭐 며칠씩 입원하거나 뭐 몇 달씩 보조기를 하거나 재활 치료를 막 뭐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 입원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치료하고 그날만 좀 안정 취하고 그 다음 날부터 원래 하던 거를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분이 제일 좋았던 거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치료를 하셨고 제일 네. 좋았던 게 원래 하던 일을 하고 하루만 시간 내서 치료하고 그 다음날 또 원래대로 하시던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이제 본인이 고마워하고 제일 만족했던 거고 이렇게 핌스 치료는 치료를 하면서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수술 치료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 평소 질환, 뭐 치료 시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게 회전근개 같은 경우 이 손상 범위가 작을 때 치료해야 또 아무래도 좀 치료 효과가 더 좋은 좋죠. 거겠죠. 그럼요. 작을 때 치료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치료를 해도 되고 이게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이렇게 뼈에 있으면 이렇게 가서 붙게 되는데 예. 이 붙는 부위가 이게 이제 해지거나 약해지는 거를 회전근개 부분 손상 똑 떨어지면은 이제 완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똑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에다가 어떤 치료를 해도 뭐 핌스 치료를 포함해서 뭐 주사 치료 무슨 뭐 좋은 거 먹고 뭐 해도 이 부위가 원래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게 더 안으로 이제 딸려 올라가게 되고 처음에는 크기가 조금밖에 없다가 시간 지나면 더 시간 지나면 완전히 안으로 딸려 들어가게 되고 처음에는 이게 살코기처럼 약간 말캉말캉한데 예. 이게 안으로 이제 완전히 딸려 들어가면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육포처럼 굉장히 살이 딱딱하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뜯었을 때는 잡아 당겨가지고 내시경으로 그걸 다 꼬맬 수가 있는데 이게 안쪽까지 딸려 올라가면 아무리 잡아 당겨도 이게 다 뜯어져가지고 예. 꼬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깨는 뼈가 노출이 되면서 계속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그때는 이제 인공관절까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완전 파열은 똑 뜯어지면은 그때 얼른 꼬매는 게 좋고 이렇게 완전 파열이 검사를 해봤더니 어깨가 아파서 완전 파열이다. 그럴 때는 아무런 고민하지 말고 바로 꼬매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또 보통 이제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 6개월 정도는 경과를 봐라. 그리고 이게 이 상태로 멈추더라도 통증이나 기능적인 거에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면 충분히 치료를 해보고 결정해라 하는데 이 틀어지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냥 그게 유지되거나 좋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틀어진 경우는 우리가 수술 봉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환자분들이 겪는 경험 중에 힘줄이 이렇게 뜯어지기 전에 오히려 더 아프세요. 예. 부분 손상일 때 더 아프고 이게 오히려 탁 뜯어 버리면은 오히려 덜 아픕니다. 마치 뭐 이제 힘이 쭉 계속 이렇게 해서 약해져가지고 힘을 못 받다가 툭 뜯어지면 이제 힘이 싹 사라지니까 아픈 게 덜한데 뭐 우리가 여드름 같은 거 이렇게 골마가지고 터지기 전에 되게 만지면 아프다가 터지고 맞아요. 나면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마치 이게 찢어지려고 막 할 때가 더 아프고 찢어지고 나면 오히려 덜 아파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깨가 상당 기간 아프다가 갑자기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이게 아프던 게 이제 나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나니까 더 아파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갔더니 이미 그때는 많이 찢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깨가 아프다가 좀 나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진짜 좋아져서 안 아픈 건지 아니면 힘줄이 뜯어져 버리면서 잠깐 일시적으로 안 아프다가
이게 이제 땡겨 올라가면서 어깨가 망가지면서 더 아파지는 건지 그 단계에 들어선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깨가 상당 기간 아프다가 안 아프면은 진짜 좋아져서 안 아픈 건지 아니면 나빠졌는데 일시적으로 안 아픈 건지도 봐야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완전 파열이다 그러면은 수술로 봉합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고 그러한 케이스들보다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힘줄이 약해져서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네. 굳어지면서 아픈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수술 안 하고 우리가 비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그쵸.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가 덜 손상됐을 때 받아야 치료 효과도 좋고 파열도 막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회복 속도도 더 빠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회전근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완전 파열이 아닐 경우에 핀스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핌스 치료는 완전 끊어졌을 때는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내시경으로 거고요. 봉합을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그게 벌어 뜯어진 경우에는 계속 더 진행이 되고 거기다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되고 이제 그 전에 완전 뜯어지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뜯어지겠죠. 처음부터 완전히 뜯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약해지다가 뜯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약해지면서 염증이 생길 때 본인 몸에 통증이 오면은 그때 이제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고 네. 그때 이제 가게 되면은 내가 힘줄이 살짝만 다친 건지 부분층 파열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안쪽에서 해져 있는 건지 약간 벗겨졌는지 갈라졌는지 구멍이 났는지 얇아졌는지 아니면 염증 때문에 부었는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부분 손상은 생기고 부착부에서 힘줄이 뜯어진 경우가 아닌 부분 손상 같은 경우에는 다 핌스 치료로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단순 근육통이나 이런 거는 뭐 시간 지나면서 좋아지기도 하지만 잘 안 낫는 것 같다. 그리고 옛날에 아프다가 이번엔 더 아프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옛날에 아파서 치료했던 것들 치료하고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치료했는데 안 낫거나 밤에도 아프거나 예. 이러면은 꼭 한번 병원에 가서 어깨 상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에도 여러 종류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순히 어깨 통증이라고 해서 같은 또 치료법이라든가 같은 뭐 질환이라는 거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 이제 파열의 종류에 따라서도 분류도 다양하게 해놓고 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보존적 치료, 뭐 비수술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파열이 아주 조금 있는 경우라고 하면 부분 손상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네. 비수술 치료 거의 어깨가 아픈 환자의 한 90%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뜯겨진 경우, 완전 파열인 경우가 이제 한 5%, 10%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방치가 되면은 안쪽까지 이렇게 힘줄이 딸려 올라가면서 어깨 뼈가 완전히 이제 헛돌게 되는 이제 광범위 파열이 되고,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힘줄을 아무리 당겨서 그때가 되면 당겨서 꼬매려고 해도 힘줄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안 당겨지고, 그럼 이 위를 이제 인공인대를 대서 덮어주거나 아니면 뼈를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넣거나 이렇게까지 이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면은 첫 번째는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깨 상태를 보는 검사 방법이 뭐 엑스레이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MRI도 있는데 엑스레이는 이제 뼈만 예. 보는 거기 때문에 뼈가 뭐 부러지거나 빠지거나 아니면 어긋나거나 뭐 자라나거나 아니면 석회 같은 거는 뼈가루 성분, 석회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엑스레이상에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는 엑스레이만 보면 되고 힘줄의 손상을 보려면은 최소 초음파랑 MRI를 해야 되는데 초음파는 한 4cm 정도에서 6cm 정도까지 볼 수가 있고 더 깊은 곳은 보기가 어렵고 또 뼈 밑에 가려진 손상 같은 경우는 초음파가 뼈를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진 이제 손상은 또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힘줄이 손상이 됐는지는 초음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어깨 안에 힘줄, 인대, 뼈 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MRI 검사를 한번 하는 게 좋고 엑스레이상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그건 뼈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힘줄이랑 이런 데 관절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픈 지가 얼마 안 됐고 다쳐서 그런 거면은 엑스레이만 찍고 봐도 되고요. 아픈 지가 오래됐고 계속해서 불편하면 최소 초음파, MRI까지 해서 어깨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그거에 맞춰서 판단해서 치료를 해야지
치료 시기를 이제 놓치지 않고 잘 네. 치료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핌스 치료 얘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핌스 치료의 사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여자분이 어깨가 아픈 경우들이 많고요. 남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51세 된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회전근개 힘줄에 손상이 생기면서 어깨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깨가 잘 안 움직이고 굳어진 경우죠. 뒤로 돌려보세요 했더니 이제 허리춤까지밖에 팔이 안 돌아가고 그다음에 회전근개 힘줄이 뿌옇게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왼쪽 아래 그림 예. 보면 지저분하게 거기가 밧줄로 치면 밧줄이 약간 뜯어지려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른 것처럼 약해진 경우죠. 완전히 끊어졌으면 이제 수술하지만 이제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비수술 치료하는 거고 핌스 치료를 하셨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그 부위가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서 색깔이 진하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깨 움직임도 좋아지셨고 밤에 아픈 거 좋아지고 이분도 이제 남성분들은 다 이 나이 때 되게 일 열심히 하시는 시기잖아요. 이분도 너무 아픈데 좀 치료를 좀 잘 받고 싶은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일하시느냐고 못 내고 또 다른 뭐 치료를 하다 보면은 뭐 다른 병원 갔더니 뭐 뼈도 좀 자라나왔기 때문에 갈아내고 힘줄도 약해졌으니까 못 견딜 테니까 아예 떼가지고 다시 꼬매주자 이 얘기를 또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조기를 한 2달 하셔야 되는데 보조기 2달 하면 이분이 팔을 써서 일을 하시는 건데 팔을 못 쓰니까 당장 일을 이제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네. 생기니까 이제 또 남성분들 가장이고 이러니까 일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깨 참으면서 계속 지내셨던 거예요. 근데 참다 진짜 이제 밤에도 아프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너무 아프니까 잠에 이제 누워서 자야 되는데 누우면 아프니까 뒤척이다가 깨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앉으면은 좀 아픈 게 어깨 아픈 게 덜해지고 앉아서 잠을 자니까 잠도 이제 깊게 못 자고 낮에는 계속 졸리고 그러네요. 피곤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 핌스 치료를 했더니 이거는 뭐 일을 쉴 필요도 없고 하던 일 그 다음날 바로 할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에 아프던 게 2, 3일 지나서 바로 좋아지니까 환자분이 너무 두 가지에서 제일 만족하셨어요. 밤에 아프던 게 없어진 거랑 그리고 자기가 일을 계속 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전에 다른 치료할 때는 효과가 없던 게 이번에 이 치료하고 나서 효과가 좋았던 거. 이 두 가지를 제일 고마워하셨던 그런 치료가 사례가 되겠고요. 요분도 보시면 요분은 이제 그 55세 여자 환자분이시죠. 그러네요. 네, 팔을 올려보세요 하는데 절반밖에 안 올라가고 왼쪽 아래 MRI 상에서 힘줄이 이렇게 하얗게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치료하고 나서 2주 있다가 이제 병원에 오시는데 2주 있다 오면은 이제 그 전이랑 비교를 해드려요. 각도를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리고 MRI 간단하게 찍어보는 걸로 해서 약해진 힘줄이 튼튼해진 거 확인하고 2주 만에 환자분이 2주 전에 이 사진을 보여주면은 아 내가 저랬어요? 이러면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족도도 높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가 아프던 사진을 딱 보여주고 이번에 찍었는데 보니까 확 달라지는 걸 보고 본인이 아 옛날에 저 웃으세요. 막 약간 뭐 허탈한 웃음 같은 거 뭐 그래서 뭐 아 옛날에 저랬구나 하면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각도 좋아지고 아픈 거 좋아지고 이제 뭐 제가 여러 차례 사진 보여드리니까 MC분께서도 보시면은 하얀 되게 부분이 달라지는 것 달라지는 같아요. 게 눈에 이제 예. 보이시죠. 그래서 저렇게 환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시고 또 본인이 아팠던 이유들을 알게 되고 치료를 하고 앞으로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치료하고 나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들 좋아지고 있고 수술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일상적인 일을 계속 해도 된다. 그동안 본인이 아팠던 거 안 움직이는 거 밤에 아프던 게 좋아진다. 이런 이제 큰 장점을 수술하지 않고 하는 비수술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핌스 치료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심리적 같습니다. 부담도 덜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비수술이라는 것이 더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수면 마취합니다. 그러니까 위 내시경 같은 거 하면은 수면 마취 하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언제 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주사가 대신 많아요. 한 15개 되는데 맨정신에 그걸 맞으라고 그래도 못 맞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깨를 부분 마취를 합니다. 주사 맞는 데만. 예. 그러니까 치료할 때도 안 아프고 수면하니까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하루 정도 있으면 다 풀리니까 하고 일상적인 생활로 바로 복귀. 그래서 환자분의 치료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요, 역시나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뭐 나이나 성별, 뭐 질환, 치료 시기에 따라서요, 치료 효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세 여성입니다. 옷을 입거나 할 때 팔을 높이 들면 어깨에서 뚝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팔을 일정 높이 이상 들면 악소리 날 정도의 강한 통증이 있고 밤에 아파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회전근개 파열 증상이 아닐까 싶은데 회전근개 파열이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회전근개 파열이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가? 이 궁금증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해소드릴까요? 일단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회전근개 파열 중에 완전 파열 그리고 힘줄이 붙어있는 부위에서 뜯어지면 그때는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 케이스는 전체의 한 5%에서 많아야 한 10% 미만이고 대부분은 그 전 단계에 이렇게 많이 아파하시거든요. 특히 예. 팔을 옆으로 이렇게 올리는 자세가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앞쪽에 견갑 하근, 위에 극상건, 뒤에 극하건, 소원건 에서 4개가 있는데 그중에 극상건이라고 하는 힘줄을 이 팔을 이렇게 올릴 때 일을 제일 많이 하고 네. 실제로 그 부위가 찢어지는 경우들이 가장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깨가 완전히 파열이 되면 팔이 아예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 급성 파열일 경우 그리고 만성 파열이 되면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올릴 때마다 이제 통증이 이제 재발되는 경우들이 있고 예. 하다가 이제 잘 안 움직이거나 하면은 이제 굳어져서 오히려 더 아픈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나이도 그렇게 많지가 아직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일단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한번 어깨 상태를 보긴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부분 손상, 그로 인한 염증 반응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직 때문에 오히려 움직일 때마다 아픈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 뭐 회전근개 파열이라서 바로 수술해야 되고 막 재활해야 되고 뭐 전신 마취해야 되고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아예 병원을 가는 것조차도 이제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한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 한번 보시고 제가 봐서는 이제 회전근개 부분 손상, 그로 인한 염증 반응, 그로 인한 유착, 경직이 온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검사에서 이제 확인을 해서 아 다행히 진짜 힘줄이 끊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제가 쭉 말씀드린 비수술 치료를 통해 가지고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비수술 치료를 통해 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증상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기엔 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전문가와의 정확한 진단 그리고 상담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시청자분의 궁금증 또 해소해 드려야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직업 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다 보니 어깨 통증을 달고 살다시피 하는 54세 남성입니다. 어깨 통증이 있을 땐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곤 했는데요. 통증이 좀 심할 땐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고 나면은 증상이 또 좋아졌는데 이젠 주사치료나 물리치료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주사치료도 하고 약물치료도 했는데 더 이상 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또 이런 고민이시네요. 이럴 때는 어떤 치료를 또 고려해 볼까요? 네, 이제 뭐 어깨가 아프신 분의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아프면은 좀 쉬거나 치료하면 좀 나아지고 그러면 또 이제 팔 써서 일하시고 하시다가 잘 지내시다가 이번에 또 아파가지고 또 병원에 갔더니 치료하면은 또 좀 나아지시고 근데 이번에는 안 낫더라. 그리고 더 아프고 이제 힘쓰는 것도 어렵고 이제 점점 굳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밤에도 아파지는 경우까지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회전근개 손상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염증과 유착이 방치가 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경직까지 오는 경우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팔을 많이 쓰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팔을 들어 올리고 하다 보면 힘줄이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해지거나 약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고 힘줄의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힘줄의 손상이 다행히 부분 손상이다. 그리고 경직이 있고 밤에 아픈 거가 주된 원인이다. 통증의 원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수술 치료,
핌스 치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검사를 했더니 이게 뜯어진 경우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이제 그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뜯어진 경우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수술을 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하실 때는 정밀 검사를 아예 처음부터 좀 비용이 들더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MRI 검사를 해서 어깨 상태 깊은 곳까지 그리고 4개의 힘줄을 다 확인을 하는 게 좋고 검사 결과에서 파열이다. 그러면은 수술을 고민하지 말고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어깨를 또 쓰는데 지장이 없고 일하시는데 그리고 일을 이제 은퇴하시고 내가 팔을 또 써서 뭐 놀기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내가 또 다른 뭐 여가도 즐겨야 되고 스포츠 활동도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예. 그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에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게 좋고 다행히 부분 손상이다. 그러면은 핌스 치료 핌스 해가지고 치료. 좋아질 수가 있는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치료법, 증상에 대한 개선 효과를 어떻게 더 좋게 할 수 있는지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또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또 주변의 얘기를 듣다 보면요, 어깨 통증이 뭐 회전근개 파열 때문일 수도 있지만 목 디스크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도 내가 어깨 전문의를 만나야 되는지, 목 전문의를 만나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요 부위가 아프면 다 어깨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아프다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딱 짚었을 때 요 삼각근이라고 우리 바깥쪽 요 근육 있잖아요. 예. 여기에 주로 아픈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요 앞쪽 그리고 요 팔꿈치 여기까지 이렇게 팔꿈치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요 부분을 제일 많이 요 외측 앞쪽을 제일 많이 아파하고 그러면은 어깨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승모근이랑 예. 이 뒤쪽 날개뼈 쪽으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뒤로 뻗치듯이 그러면은 그거는 목 디스크. 목 쪽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깨가 안 좋아도 승모근까지 긴장이 되면서 아픈 경우들이 있는데 뒤로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경우는 목 문제 그리고 어깨 외측 그리고 약간 요 겨드랑이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어깨 문제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첫 번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팔을 움직여 보는 겁니다. 예. 어깨가 아프면은 팔을 움직일 때 아프겠죠. 그러네. 팔을 들어 올리거나 할 때 아픕니다. 그래서 팔을 올리는 자세가 어깨에서는 이제 통증이 생기고 목이 아픈 사람은 목을 움직일 때 아프겠죠. 그래서 움직여 봐가지고 어깨를 움직일 때 아프면은 어깨 문제, 목을 움직일 때 목 문제 이건 되게 간단할 것 같고 근데 어깨를 움직였더니 아프던 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은 목에서 디스크 같은 게 있으면은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자극을 받습니다. 근데 팔을 이렇게 올리면은 그 신경이 자극을 받던 게 약간 느슨해지면서 팔이 땡기고 아팠던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팔을 올려보세요 하면은 아픈 게 좀 나아졌어요. 이러면은 이제 목 디스크. 팔을 올려보세요. 아파서 못 올리겠어요. 이러면은 이제 어깨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올려보는 걸로 아프냐, 팔을 올렸을 때 나아지냐, 그걸 가지고도 이제 목 디스크 문제인지 어깨 문제인지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밤에, 어깨 같은 경우는 밤에 아프면은 이제 어깨 문제, 밤에 이제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베개, 낮은 거 베고 이렇게 자 있으면, 좀 밤에 누워서는 좀 그래요. 뭐 이러면은 이제 목 문제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픈 부위, 그리고 팔을 움직여 봤을 때, 아픈 부위를 움직여 봤을 때, 이런 것만을 가지고도 집에서 봤을 때, 내일 우리는 어깨 선생님을 만나야 돼. 네. 우리는 내일 목 선생님을 만나야 돼.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감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아플 수도 있겠네요. 드물게 예. 목도 안 좋으면서 어깨도 안 좋은 어깨까지. 경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 그때는 물론 이제 또 목도 검사하고 어깨도 해야 되는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은 또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어느 그러니까요. 목만 전문으로 보셨던 선생님은 그거를 잘 보니까 목 문제 있네요. 또 어깨만 전문으로 어깨 있는 환자는 나 목 문제가 문제인지 어깨 문제인지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두 개가 다 있더라.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정말 정확한 상담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또 치료법 얘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핌스 치료를 통해서 좋아졌던 사례들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이제 58세 남자 환자분이고 팔을 옆으로 올리기가 힘들죠. 이제 오십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관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겨드랑이 쪽에 이제 조그맣게 물주머니처럼 이렇게 예. 눈물주머니처럼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잘 유지가 돼야지 팔을 이렇게 올릴 때 팔이 잘 올라가는데 그 부위가 쪼그라드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MRI상에서 그 애관항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마치 내가 이렇게 품이 넉넉한 옷을 입고 있으면 팔이 잘 올라가는데 여기가 쪼그라들면은 팔을 올리려고 할 때 이렇게 잡히면서 잘 안 올라갈 거 그쵸,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강제로 올리려면 옷감이 찢어지려고 하고 어깨도 똑같습니다. 그 부위가 쪼그라들면서 팔을 올리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안 돌아가고 돌리려고 할 때도 잘 안 돌아가게 되는 경우를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사에서는 힘줄의 모양은 괜찮지만 그 부위가 쪼그라들어가지고 공간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 이분은 이제 팔을 들어 올리는 게 잘 안 되죠. MRI 검사했더니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가 애관항이 쪼그라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위에 약을 넣어서 그 공간을 넓혀주고 공간을 만들어줬더니 2주 있다가 병원에 와서 한번 검사해 볼게요. 이제 팔 올려보세요. 팔이 쭉 올라가고 MRI 상에서도 그 쪼그라졌던 공간이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하얗게 네. 이제 넉넉하게 그 공간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듯 이제 어깨 공간이 넓어지고 관절이 쪼그라들었던 게 풀어지니까 팔도 잘 올라가고 아팠던 것도 좋아지셨던 치료 사례가 되겠고요. 이분은 이제 5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후방 관절낭이 쪼그라든 경우입니다. 이제 MRI 상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가 넉넉하게 하얗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쪼그라드니까 팔을 움직이려고 할 때 누군가가 어깨를 꽉 잡고 있는 그러니까 꽉 낀 옷을 입어서 누군가가 어깨를 잡고 있어서 팔이 안 돌아가는 거죠. 잘 안 움직여지게. 그렇죠. 누가 잡고 있는 거죠. 잡은 손을 놓게 만드는 치료가 핀스 치료인데 그 안에다 약을 넣어서 공간을 넓혀주니까 오른쪽 사진처럼 공간이 하얗게 널찍하게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관절낭이 느슨해지니까 그 어깨가 부드럽게 품이 작았던 옷을 입었던 게 넉넉한 옷으로 바꿔주는 셈이 되니까 어깨가 편하게 뒤로 안 돌아가던 게 위로 쭉 올라가면서 불편한 게 나아지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주현 원장과 함께 방치하면 큰 병 되는 이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치료법에는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정확한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